안 됩니다. 그 아씨는 왜? 이놈이 이 종년을 사기라도 하게! 제 전 재산이요. 이 돈 드릴 테니 저 종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래, 살 사람이 없으니 이놈한테 팔지.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인조 10년의 일입니다. 전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경기 남부 한 고을에서는 곡식값이 치솟고 백성들의 한숨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 고을에는 불길한 바람이 분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지요. 전란의 그림자 아래 바람 고을,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슬픔이 남는 법입니다. 바람 고을이라 불리는 이곳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들판에는 아직도 부서진 기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에는 전란 당시 피란기를 알리던 흰천이 너덜너덜하게 매달려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갔습니다. 양반들은 채통을 지키느라 애를 썼고 평민들은 입에 풀칠하기에도 바빴습니다. 장터에는 곡식을 구하려는 이들로 북적였지만 정작 살만한 곡식은 귀했습니다. 그런 고을의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고을 북쪽 숲에서 이상한 바람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의 울음소리라 했고 또 어떤 이는 전란 때 죽은 원혼들의 한이라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집 밖 출입을 삼갔고 아이들은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떨었지요. 그 고을에 돌쇠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5해를 살아온 돌쇠는 윤씨, 양반가의 머슴이었지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벌떡했지만 눈매는 순박하고 말투는 어눌했습니다. 돌쇠는 어릴 적 전란통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피란길에서 어머니 손을 놓친 것이 마지막이었지요. 그 뒤로 홀로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다가 10년 전 윤씨 댁에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했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웠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아침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낮이면 밭을 갈고 저녁이면 마구간을 정리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돌쇠를 못마땅해 했지만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만은 인정했지요. 돌쇠는 저녁이면 행랑채 구석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어머니를 그리는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윤씨 댁에 새 여종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초양이라 했습니다. 28배를 산 그녀는 여느 여종과는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는 단정했고 말투는 절제되어 있었으며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초양은 본래 한성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양반가였지요. 그러나 전란 속에서 집안이 무너졌고 부친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마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과도 전란통에 헤어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의지할 곳 없던 초양은 결국 빚쟁이에게 팔려 여종 신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시조를 읊던 교수였지만 이제는 나무 빨래판에 손이 부르트는 신세가 되었지요. 돌쇠가 처음 초양을 본 것은 우물가에서였습니다. 초양이 물동이를 이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돌쇠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 든 바가지가 덜컥 떨어질 뻔했지요. 초양은 돌쇠를 스쳐 지나가며 고개를 살짝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돌쇠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돌쇠는 장터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한편에서 돌쇠는 멀리서 초양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초양은 배 한 피를 고르고 있었고 돌쇠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운월무당이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를 늘어뜨린 운월은 고을에서 소문난 점쟁이였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어깨를 툭 치더니 초양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여인 인연이 너를 부르고 있구나. 돌쇠는 깜짝 놀라 운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운월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허나 조심하거라. 그 인연 속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함께 있으니 무당의 말은 돌쇠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돌쇠는 어리둥절한 채로 다시 초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양은 배를 사들고 조용히 장터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윤씨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운월의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고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악명 높은 부정 허방이 장터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허방은 고을 이곳저곳에서 빚을 빌미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물이었지요. 그는 굵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여종을 사갈 리가 없는가? 본래 양반집 교수였으니 솜씨도 좋고 얼굴도 괜찮다. 허방이 끌고 온 여종은 다름 아닌 초양이었습니다. 초양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고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할 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초양이 저렇게 팔려나간다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돌쇠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동안 10년을 일하며 모은 돈이 고작 단량이었습니다. 허방이 다시 외쳤습니다. 어서 나서지 못할까? 이 여종 열량에 넘기겠다. 그 순간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네,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장터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방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무슨 돈이 있다고? 돌쇠는 주머니에서 단량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갚겠습니다. 허방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사려 하지 않던 여종이었으니 단량이라도 받는 것이 나았던 것이지요. 그는 초양의 팔을 밀어 돌쇠에게 넘겼습니다. 나머지 단량은 한 달 안에 갚아라. 못 갚으면 내 놈도 함께 팔아버릴 테니.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초양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초양은 놀란 눈으로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윤씨, 댁으로 돌아온 돌쇠는 곧바로 마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윤씨 마님은 녹이 띈 얼굴로 돌쇠를 꾸짖었습니다. 내 놈이 여종을 샀다고? 머슴 주제에 감히 여종을 사들이다니. 이 무슨 망측한 짓이냐? 돌쇠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하오나 소인의 뜻은 혼탁한 세상에서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옵니다. 마님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여종은 내 책임이다. 내가 먹일 것이며 내가 돌볼 것이다. 내 집안에 누를 끼치지 말 거라. 돌쇠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초양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순박한 머슴이 자신을 위해 10년 동안 모은 돈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행랑채에 초양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허름한 자리였지만 정성스럽게 깨끗한 요를 깔고 등잔불을 켜두었습니다. 초양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령. 초양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돌쇠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씨는 그저 편히 쉬십시오. 저희는 밖에서 자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운월 무당이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초양을 바라보더니 식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여인 곁에는 차디찬 그림자가 붙어 있구나. 돌쇠는 놀라 운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운월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허나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더 큰 어둠이 삼키리라. 조심하거라, 젊은이. 이 인연은 축복이자 시련이 될 것이다. 운월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양은 문 밖을 내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무당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쇠는 초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양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바람 고을에는 또다시 이상한 바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윤씨 마님은 돌쇠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님의 표정은 전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돌쇠, 내 놈이 여종을 산 일로 고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 머슴 주제의 여종을 거느린다니 이 무슨 꼴인가.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내 집에 발붙이지 말 거라. 내 놈과 그 여종 함께 나가라.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을 일해온 곳에서 쫓겨난다는 것, 게다가 초양까지 함께 거리로 내몰린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때 초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입니다. 돌쇠 도령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제발 도령만이라도 이곳에 두어 주십시오. 마님은 초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양의 단정한 자세와 품이 있는 말투가 마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종치고는 예법이 지나치게 바른 것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마. 그러나 다시 한 번이라도 말썽을 부리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돌쇠와 초양은 간신히 윤씨 댁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감시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님은 초양에게 서찰을 쓰라고 명했습니다. 먼 친척에게 보낼 편지였지요. 초양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단정한 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획이 고르고 자형이 아름다웠으며 문장은 격조 있고 예에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지간한 선비도 쓰기 어려운 수준의 글씨였습니다. 마님은 편지를 들고 초양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글을 배웠느냐? 초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친께서 어릴 적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부친? 부친이 양반이었단 말이냐? 초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한참 동안 초양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란이 많은 것을 앗아갔구나. 그날 이후 마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엄격했지만 초양을 대하는 눈빛에 미묘한 동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 변화를 느끼며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초양의 출신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윤씨 댁 안에서도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여전히 여종이었고 초양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돌쇠는 멀리서 그런 초양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람 고을에는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마당에 핀 매화나무 가지를 꺾어왔습니다. 그리고 행랑채로 가서 초양에게 매화차를 끓여 주었습니다. 아씨, 이 차를 드시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초양은 돌쇠가 내민 찻잔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초양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돌쇠가 처음 보는 초양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령. 도령은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돌쇠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그 후로 돌쇠는 매일 초양에게 매화차를 끓여 주었습니다. 때로는 밤에 군밤을 구워와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고 때로는 장터에서 산 떡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초양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돌쇠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초양은 어릴 적 한성에서의 기억을 들려주었고 돌쇠는 전란, 통에 잃어버린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인도 한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참 따뜻했지요. 초양은 돌쇠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양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령의 손도 따뜻하십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식 로맨스라 부를 수 없는 조선적 절제 속의 애틋한 감정이었습니다. 매화차의 향기가 행랑채를 가득 채우는 밤이었습니다. 봄이 오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방이 윤씨 댁에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돌쇠 그놈을 내놓으시오. 마님이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그 머슴놈이 제 여종을 사들이고도 돈을 갚지 않았소. 한 달이 넘도록 말이오. 이건 명백한 사기여. 또한 관가의 규칙을 무시한 불법이오. 허방은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사실 돌쇠는 단량을 갚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일했지만 한 달 만에 그 돈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허방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머슴 주제의 여종을 사들였다. 이건 신분을 모독하는 처사요. 게다가 돈도 갚지 않았으니 이제 그놈과 그 여종 모두 내가 데려가겠소. 마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방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허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씨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조인이 모든 죄를 받겠습니다. 허방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무슨 죄를 받겠다는 게냐? 어디 한번 죄를 받아보거라. 허방은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돌쇠는 초양을 지키기 위해 마을을 떠날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 밤 돌쇠는 초양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소인과 함께 이곳을 떠나십시다. 멀리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곳으로 가십시다. 초양은 돌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초양은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돌쇠에게 모두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 구석 달빛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초양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령,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래 한성조 씨 집안의 규수였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문과를 배출했고 부친께서는 한때 승정원의 벼슬을 하셨지요. 돌쇠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전란이 일어났을 때 저는 21살이었습니다. 시집을 간 지 1년도 되지 않았지요. 남편은 무과에 급제한 젊은 무관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로 나가셨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초양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집안은 빚에 시달렸습니다. 그 빚의 중심에는 허방이 있었습니다. 그자는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방조했고 오히려 이용했지요. 부친은 병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초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빚을 갚지 못해 여종으로 팔렸습니다.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이렇게 떠돌게 된 것입니다. 도령, 저는 도령이 생각하시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누군가의 아내였고 이제는 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돌쇠는 초양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씨가 누구였든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조인이 아는 건 단 하나입니다. 아씨는 지켜야 할 분이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초양은 돌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초양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박하기만 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바로잡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돌쇠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허방의 악행을 고발했습니다. 허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빚을 씌웠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을 무너뜨렸는지를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머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돌쇠의 진심과 집념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씨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는 따로 있지요. 그 잘못을 밝혀내겠습니다. 돌쇠의 말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초양은 그런 돌쇠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순박했던 머슴이 자신을 위해 이토록 변해가는 모습이 놀라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양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도령, 더 이상은 위험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허방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소인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양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운월무당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돌쇠, 내게 중요한 말을 하리라. 운월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허방이 저지른 비리를 기록한 장부가 있다. 그 장부에는 초양 아씨 집안의 몰락, 그리고 아씨 남편의 죽음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죽음이라니요? 초양 아씨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허방의 음모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장부에 적혀 있다. 운월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장부는 허방의 집 서재, 마루 및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다. 그것을 찾아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초양의 모든 비극이 허방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운월은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심하거라. 허방은 위험한 자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돌쇠는 초양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초양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씀입니까?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양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부를 찾아야 합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두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허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마을에서 자신의 악행을 고발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허방은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밤, 허방은 사병들을 이끌고 윤씨 댁을 습격했습니다. 초양을 납치하고 돌쇠도 함께 잡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허방의 창고에 갇혔습니다. 이제 입을 막아야겠구나. 너희 같은 것들이 나를 어찌하겠다고 떠들어대느냐? 허방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고는 어둡고 습했으며 쥐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박당한 채 바닥에 앉았습니다. 초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령, 저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십니다. 소인이 선택한 길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허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틀만 굶기면 순해질 것이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를 곳으로 팔아버리면 된다. 두 사람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초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반드시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결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밧줄을 비볐습니다. 초양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령, 그만하십시오. 다치십니다. 하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돌쇠는 초양의 결박도 풀어주었습니다. 아씨, 이제 나갑니다. 돌쇠는 몸을 던져 창고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깨가 빠질 듯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낡은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그때 돌쇠는 주머니에서 운월이 준 부적을 꺼냈습니다. 운월은 이 부적이 위기의 순간 길을 열어줄 것이라 했지요. 돌쇠는 부적을 높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허방의 사병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돌쇠는 초양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뒤에서는 허방의 사병들이 쫓아왔습니다. 초양은 숨이 가빴지만 돌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십시다. 둘은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사병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쇠와 초양은 운월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운월은 두 사람을 맞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윤씨 마님께 알려야 한다. 그리고 관군을 불러야 한다. 윤씨 마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허방의 악행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마님은 즉시 관가에 고발했고 관군이 출동했습니다. 관군과 마님의 도움으로 돌쇠는 허방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허방의 집 앞마당에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허방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머슴 주제에 나를 어찌하려고? 돌쇠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킬 것은 하나뿐이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 그리고 아씨의 존엄이다. 관군이 허방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서재를 뒤지고 마루 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밀 공간에서 오래된 장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에는 허방이 저질러 온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빚을 씌운 사람들의 명단,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이름, 그리고 초양의 남편을 죽인 음모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관군 장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허방, 내 죄를 인정하느냐? 허방은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관군은 허방을 결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격렬한 대립 끝에 허방은 제압되었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관가에서는 허방의 장부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초양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허방과 결탁한 간악한 관리들의 음모로 누명을 쓰고 옥사한 것이었습니다. 허방은 초양의 집안이 가진 재산을 탐냈고 남편을 제거한 뒤 집안을 몰락시킨 것이었습니다. 관가는 즉시 초양의 여종 신분을 해제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양반의 신분으로 회복되었고 남편의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관가에서는 초양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부인, 그간 억울하게 고생하셨소. 이제 당당히 고개를 드시오. 초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렀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초양은 돌쇠에게 다가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도령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억울함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쇠는 황급히 초양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씨,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방이 처벌받고 진실이 밝혀진 뒤 고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방에게 부당하게 빚을 졌던 사람들은 모두 해방되었고 고을 사람들은 돌쇠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돌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돌쇠, 내 용기와 의로움을 보았다. 이제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마. 마님은 돌쇠를 고을 사령으로 청거했습니다. 사령은 고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돌쇠는 처음에는 황공해했지만 결국 그 직책을 받아들였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 소인이 감당하겠습니다. 초양은 마님의 배려로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매와 찻집을 열었습니다. 한때 잃었던 평온한 삶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지요. 찻집에는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고 초양은 고운 손길로 차를 내렸습니다. 돌쇠는 종종 찻집을 찾았습니다. 둘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초양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돌쇠는 미천한 출신의 사령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고 세상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깊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고 보지 않아도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엄격한 예법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절제된 사랑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람 고을 곳곳에 매화가 피어났습니다. 하얀 매화꽃이 피 봄바람에 흩날리며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돌쇠는 초양의 찻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매화가 핀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초양에게 그 가지를 건넸습니다. 아씨, 이 매화가 참 곱게 피었습니다. 초양은 매화 가지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처음 만났을 때의 슬픈 표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도령, 고맙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는 꽃이지요.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함께 매화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양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령, 인연은 때로 바람이 데려다 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거센 바람처럼 두렵고 힘들었지만 끝에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돌쇠는 초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은 매화꽃처럼 곱고 단정했습니다. 조인도 그리 생각합니다. 아씨, 바람 고을에는 고요한 봄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불길한 바람이 불던 이곳에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이 매화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돌쇠와 초양은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끝내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지켰고 서로를 지켰으며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신분이 낮다 하여 의로움을 포기하지 말 것이며 어려움이 크다 하여 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이며 세상이 차갑다 하여 마음의 온기를 잃지 말 것입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봄에 가장 먼저 핍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이들에게는 반드시 봄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